부천에서 양천을 지나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자를 모집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주택 옹벽 일부가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 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장 선출을 두고 의원 간 갈등으로 2달 넘게 파행을 빚어온 양천구 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재식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에서 양천을 지나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대장홍대선이 오는 2031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부천 대장신도시와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출발점으로 양천구, 마포, 홍대 입구역을 연결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편의를 향상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면 부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옹벽이 붕괴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 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서 주택 옹벽이 붕괴되고 동대문구 회기동에서는 주택가 집안이 일부 무너져 주민 11명이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6일 기준 서울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86건, 피해 내용은 가로수 넘어짐 14건, 간판 흔들림 3건, 건물 외벽 균열, 붕괴 2건 등입니다. 건물 지하 침수 신고는 47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장 선출을 두고 의원 간 갈등으로 석 달 가까이 파행을 빚어온 양천구 의회가 뒤늦게 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7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선거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의장단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선거 결과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인 국민의힘 이재식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양천구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 정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력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선대원님, 동료원님, 후대원님 한 분 한 분을 잘 복귀하고 임기 동안 부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모아타운 공모 결과 3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새로 지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짓는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16개 자치구 38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번 공모는 두 번째 공모로 은평구 등 19개 자치구에서 39곳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전 적정성 검토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중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재란 서울시 의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민의 부담을 덜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사람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돼 있지만
상위법은 안전진단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의 단지 중 6단지만 최종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죠.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을 금지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무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정부의 이번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의 문제는 지금 현재 당면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면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주택 가격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는 이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긍정되는 요인이 있고 일부는 실효성에 조금 의문이 있는 내용들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그 전세 사기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라는 거는 없지만 사전적인 제도를 이제 강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제 대항력의 효력이 이길 명시에 기해서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법적인 공백 또는 임차인 보호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항력의 효력을 계약 체결 잔금 납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떤 그 법률을 개정해야만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따른 어떤 보완책으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을 전세 사기를 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글쎄요 이게 제도적인 효과가 발휘할 정도로 저기 그 전세 사기를 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한테 임팩트 있게 압력이 작용될까라는 부분은 보지 않고요. 또 다른 어떠한 그 법의 망을 피해 나가는 하나의 또 방법이 생겨날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또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이제 우선 변제되는 체납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이 집주인의 재무 상황 공개는 사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책 실효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임대인의 어떤 의무 조항으로 이제 이게 산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고가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 재정 재무 상태, 그다음에 이제 시국세 등 국세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최우선 변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한 이후에 국세가 연체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후순으로 돌린다든지 어떤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사항은 임차인이 그 집을 임대하기 위한 어떤 계약 행위를 할 경우에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무적 그다음에 이제 시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계약 당시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게끔 이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대인의 어떤 자의적인 상황으로 현 상태대로 냅두게 된다 그랬을 땐 제가 봤을 땐 전혀 이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이제 강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임대인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의식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전세 사기 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할 때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는다라면, 이미 이제 이것이 사기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멀고 먼 험난한 과정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가입을 하는데, 그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대중교통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 추석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실시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다니는데요. 막차 시간이 연장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서울역 등 기차역 5곳과 버스터미널 4곳 등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